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오해는 겪지 않고 자연스레 갖게 되는 오해 같은데요. 그런 오해들로 사이는 멀어지고 겪지 않으니 풀 수 있는 방법조차 없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런 오해들로 어쩌면 만날 수조차 없는 인연의 로맨스인데요. 어떤 오해였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 이치카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까지 있다 보니 잘못된 인식을 조금 바꿔보고자 한국에서 직접 살고 직접 피부로 겪었던 일들을 일본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았어요. 부모님의 학창시절에 받았던 잘못된 교육으로 한국을 겪어보지도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생겼고 그 인식으로 인해 한국을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으로 이직을 할 때 심하게 반대하셨었죠. 저는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꽃보다 남자를 처음 보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알았을까요? 제가 한국어 관련한 직업이 생길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관련된 일을 하던 중 한국에서 이직 제안이 왔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한국 드라마를 먼저 볼 수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벌써 한국에 가 있었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긴 했지만요. 한국을 매우 싫어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해서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산에 따돌림 당하는 것 아니냐 등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도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끈질긴 설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도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짐을 찾고 나와보니 회사 직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되려 일본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일본어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일본어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적응하실 때까지 편하게 일본어로 소통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일본에서부터 긴장하고 왔는데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분들이 타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묻어나는 한마디였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 한국에서의 첫 만남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될 줄은요. 맞아요. 지금 그 사람이랑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준호예요. 최준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바로 배려였죠. 타국으로 이직을 한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 같은 팀으로 점심시간마다 식사를 선정할 때 일본인이 먹기 좋은 음식을 선정하는 배려.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기를 도와주려는 배려. 그에게 외국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저에게 끌림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배려심이 그에게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한국인 직원분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던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준호 씨의 변함없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러 갈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일본이 그립기도 하고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일본 가정식을 먹고 싶기도 했을 때였답니다. 준호 씨의 집에 도착하고 준호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준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먼 타국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그 이야기가 형식상 하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우는 저의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곤 밥 식겠다며 얼른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갓 지은 밥 옆에는 찌개가 아닌 미소된장으로 끓인 미소시루가 있었고 불판에 삼겹살이 아닌 규카츠가
메인 메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했던 것은 거의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는 일본 문화를 아셨던 건지 식탁에는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일본은 국 같은 것도 건더기를 모두 젓가락으로 집어먹은 후 그릇에 들고 마시기 때문에 굳이 숟가락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식탁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준호 씨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야, 일본 음식 그리웠지? 내가 일본식은 처음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먹어라. 인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젓가락을 들고 규카츠를 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서 준호 씨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지요. 제가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음식은 된장과 간장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보다 맛도 간도 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은 제가 고향에서 먹는 듯한 기분을 주었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준호 씨에게 끌렸던 이유. 준호 씨가 배려가 넘치는 이유는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가정교육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째 괜찮다가도 향수병으로 일본이 그리워졌을 때였는데 준호 씨와 준호 씨 부모님의 배려로 그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 결혼에 확신이 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준호 씨 부모님과의 시간을 마치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인들은 외국인, 특히 일본인을 존중해. 그래서 나 또한 한국인들을 존중하게 되고 타국에서 온 어쩌면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외국인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혹여 소외감 들지 않을까,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써주고 챙김받고 있어. 그리고 준호 씨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이야. 처음 뵙던 날 오로지 날 위한 식탁을 차려주었어.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한국에서의 삶에서 많이 배웠고 한국 사람처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 결혼 허락해줘. 그 말을 듣고는 제 부모님께서 준호 씨와 일본에 한번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호 씨와 일정을 잡고 주말에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가까운 거리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일본, 준호 씨와 함께 들어가는 게 설레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내가 한국과 준호 씨 가정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준호 씨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그 걱정은 공항에서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니었죠. 또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분들은 모든 대화를 일본어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고 짐 찾을 때 공항 직원분들은 영어도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인이니까 준호 씨를 생각하지 않고 눈길도 안 주며 저를 통해 통역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의 준호 씨를 바라봤을 때 준호 씨는 오히려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준호 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시간을 같이 보내며 준호 씨를 한국인을 직접 겪게 된 부모님께서는 결국 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결혼 왜 허락해 주셨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치카, 3년 만에 만난 너의 얼굴은 피폐해져 있고 한국의 바쁜 삶에 지쳐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치만 그렇지 않더구나. 오히려 일본에서보다 더욱 밝아지고 너의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단다. 그리고 내 사위 준호를 처음 봤을 때 너의 표정과 삶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찾았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국인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본 건 아닐까 생각이 되더구나. 이치카 너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어.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은 그 말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아끼는 모습들을 한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의 이 글로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와,
나라와 나라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역사를 가졌지만 국경을 넘은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사연에서 보여진 준호 씨, 한국인들의 모습이 돋보인 사연 같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인에게 전하는 사연인 만큼 현지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지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나도 한국이 그냥 싫었음. 어른들이 싫어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영향에 그냥 싫었음. 오늘 이치카의 글을 읽고 나도 반성하게 됨. 편협한 사고 방식이 아닌 한국과 같은 배려와 포용의 마음을 더 키워봐야겠음. 암튼 결혼 축하함. 우와, 드라마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의 반대에도 국경을 넘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을 안 좋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봐야겠어요. 저도 최근에 한국 다녀왔는데 이치카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한국 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겪었답니다. 사실 일본인이라서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딜 가든 친절하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더라고요. 한국, 따뜻한 나라, 멋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험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의 소문이 자자한 것 같죠? 덕분에 사연 전하는 저도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치카의 말대로 로마에 오면 로마법이 아닌 조금은 사람에게 선하고 유하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멋있는 한국인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연 다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훈훈하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